습관 두 번째 시간,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퍼즐의 원래의 모습을 알고 있어야 퍼즐을 완성할 수 있듯이 우리는 끝을 바라볼 때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선택의 결과는 함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선택의 결과를 잘 고려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복이라는 사냥떼가 있는데 이 녀석들은 수천 마리떼씩 지어 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는 녀석, 즉 어리석은 사냥떼들로 유명합니다. 이들이 죽는 동기는요, 앞에 양들이 먹이를 다 뜯어먹으니까 뒤에 위치한 양들이 먹을 것이 없어 앞에 있는 양들을 따라잡기 위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걸음이 빨라져 결국 절벽이 나와도 안 멈추고 절벽에 다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디로 뛰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아픈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숲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숲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개인 사명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의 감정과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몇 가지라도 꼭 개인 사명서를 작성해서 나의 플랜과 나의 계획과 나의 선택이 그 개인 사명서에 맞게끔 모든 행동과 선택과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개인 사명서 작성을 위한 9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재능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재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저 찾아낼 뿐이다. 여러분, 나의 재능을 발견함으로써 나의 사명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꼬리표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이려 하는 시도들을 우리는 날마다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게으르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꼬리표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개인 사명서를 작성할 때 나의 이미지와 나의 인식이 부정적인 꼬리표가 있다면 잘 떼어내고 나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 끝났어. 이 신드롬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요, 젊을 때 내가 한 일 가운데 19은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는 당연한 것인데 실패 때문에 다 끝났어, 나는 안 돼, 이런 포기는 나의 개인 사명서를 작성할 때 매우 좋지 않은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잘못된 벽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공 사다리를 오르느라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나의 사다리가 올바른 벽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사다리를 올라가기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체크해야 됩니다. 나의 사다리는, 내 인생의 사다리는 안전한 벽에 세워져 있는가? 서울에서 파리까지 가려고 하는데 북쪽으로 1도만 방향이 틀어져도 모스크바에 도착한다고 해요. 그러니 내가 가야 될 첫 출발을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계획들이 잘 세워져 있는지 그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내 개인 사명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대가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무작정 큰 목표만 세우고요, 그것들을 시도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몇 번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시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무슨 내가 목표야, 이런 포기의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메모입니다. 적어두지 않은 목표는 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글을 통해 내 생각을 잘 정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적어두는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또한 전략을 잘 정리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7번째는요, 무조건 시작해 보라는 거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코르테의 이 멕시코 원정기를 보게 되면요, 그는 1591년에 500명이 넘는 선원과 11척의 배를 이끌고 쿠바에서 출발해 유카탄 해안까지 항해했다고 합니다. 그는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복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각오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따라왔던 군인들이 최선을 다해 정복할 수 있도록, 뒤로 돌아갈 수 없도록, 도망칠 수 없도록 자신들이 타고 온 배를 불질러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작해 봐야 합니다. 시작해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은 사실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시작했을 때 길도 발견할 수 있고요. 시작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들과 결단과 더 나아가 나를 돕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법입니다. 8번째는요, 계기가 되는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큰 결행력이 생기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새해 첫날, 졸업, 방학. 사실 저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는 영상, 음향, 유튜버 이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한 영적인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손댔고요. 이 계기를 통해서 저는 많은 영상과 또한 많은 어떤 영상 컨텐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9번째는요, 로프 묶어. 우리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또한 결단으로는 잘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을 같이 읽기 목표를 세우고요, 또 살을 같이 빼는 목표를 세우자는 겁니다. 오늘 공부를 성경의 한 예를 통해서 적용해 보자고 합니다. 우리 삼손을 잘 알죠. 근육줄의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유일한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여자 때문에 부모와 불화를 겪고요, 여자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삼손에게 가장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누구죠? 들릴라. 삼손의 친구들과 부모들은 만류합니다. 삼손, 이제 그만. 지금까지 많이 당해봤잖아.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믿음으로 그녀를 거절했을까요? 아니면 불신앙으로 그녀를 받아들였을까요? 삼손은 선택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은 욕망에 사로잡혀 끝을 생각하지 못하고 선택했다가 힘이 사라지고 결국 두 눈이 뽑히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측해보고, 그래서 잘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